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그동안 굉장히 염원하던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북한발 우려스러운 소식, 그리고 미군의 특이 군사동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이 대폭 뒤로 밀릴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현 정부의 바람인 임기 내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의 세부 과제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갈 길이 멀다라는 입장을 밝혀 현 정부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1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격주로 진행하는 한국 문제 관련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전자권 전환 준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건 3가지 중 첫 번째 조건인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26개가 있는데 이 능력 26개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3단계가 마치 전자권 전환 조건 3가지를 검증하는 게 전부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사과와 오렌지만큼 다른 것이다 라며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은 전자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 군사능력, 여기에서 과제 26개 중 하나일 뿐이다 라며 전자권 전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미 간에는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 골대를 옮기지 말자 라는 약속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임기 내의 전자권 전환을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목표나 과정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자권 전환 과제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놓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앞으로 전자권 전환 조건을 까다롭게 평가하겠다는 경고로 들린다 라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오랜만에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했네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냐? 한국에게 전자권 전환해주지 않겠다라는 입장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런 평가를 하면서 IOC 기초운용능력평가 패스를 시켜주는 등 정말 황당한 행보를 보였던 이 주한미군이 올해는 이제 이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오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미국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한 협의를 하면서 전제 조건이 있었죠.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준수하겠다라고 밝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송영무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 전자권 전환을 처음부터 그냥 드라이브를 걸어서 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IOC, 올해 FOC, 그리고 내년에 FMC 완전 다 해서 임기 마치기 전까지 전자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달려왔습니다. 왜냐?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 애드벌론도 좀 늦게 던지다가 보니까 전자권 전환을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연기했고, 그것을 박근혜 정부 때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이렇게 이제 더 조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안 되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달리자 이렇게 해서 달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죠. 사실 이 정부는. 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말자, 그렇지만 전자권 전환하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한미연합훈련 안 하니까 이 전자권 전환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이제 그랬는데 에이브람스 장관은 그거는 전자권 전환의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의 3가지 중에서 하나의, 그리고 그 하나에서도 26가지 과제 중에 일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 군사 능력이죠. 첫 번째입니다. 한국군이 능력이 있어야 전자권 전환해주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 확보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을 쏘는데, 탄도미사일을 다량 쏘고 핵미사일을 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군이 초기 능력이 뭐냐? 바로 그 핵미사일을 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능력이고, 세 번째는 전자권 전환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그리고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거기에 부합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 해석하기 나름인데, 미국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 안보 괜찮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이거는 뭐 미국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MD 능력, 제가 보기에는 MD 능력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주 이제 뭐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다 보니까, 그래 MD 능력이 있는 거야, 있다고 봐 라고 또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이 한국군의 운영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IOC, FOC, FMC 이 단계로 가는, 여기에서 올해 여름의 한미연합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FOC 이 단계를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다른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에서 미국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래 니들 말 들어줄게, 그 대신 니들은 백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좀 치러줘, 그렇게 해서 이제 짬짬이가 돼가지고 오케이 뭐 그래 MD 능력 있다고 해줄게, 그리고 안보 뭐 문제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할까봐 제가 걱정했는데, 지금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두 번째 능력, 그래 MD 능력 니들 없잖아, 감시정찰 능력 니들 제대로 안 돼 있잖아, 이거 그대로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지역 안보 환경, 중국하고 지금 난리나 있는데 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고 지역 안보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면 제가 아주 자주성 없는 사람으로 좌파들은 막 매도를 하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전자권,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대에게 우리의 안보를 니들이 대충 와서 싸워줘 라고 던져놓고 우리는 그 돈으로 다른 거 할 수 있는 정말로 효율적인 그런 레짐입니다.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불평등한 군사조약을 맺고 있는 게 한미동맹이에요. 이걸 유지해야지 왜 바보같이 이걸 버린단 말입니까? 실리적으로 가야죠. 잘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 금강군에 배치된 북한군 2사단에서 180발의 실탄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전현 군단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강원도 최동단 지역을 담당하는 북한군 제1군단 예하의 2사단 예하 부대에서 180발의 소총탄이 담긴 쌈지가 사라져 북한군 전현군단은 물론 총참모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데일리 NK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원도 금강군 주둔 제2사단 기동통신중대 무기고에서 실탄 180발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북한군 2사단은 이를 총참모부에 보고했고, 이에 총참모부는 사라진 실탄은 무조건 찾아야 한다 라면서 수색 종결 시까지 1군단 전체에 비상경계 근무 태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탄 분실이 폭우에 의한 무기고 유실로 보는 분위기지만 보위기관에서는 외부 침범에 의한 실탄 절도와 2차 사고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총참모부와 보위사령부는 사고부대의 검열원들을 긴급 파견해 현장 조사와 부대원 면담 등을 벌이며 실탄 회수를 위한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부대원들은 폭우로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죽었다고 보고할 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던 상부에서 실탄 분실을 보고하자 사라진 실탄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까 두려워 기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뭐 180발이 들어있는 쌈지가 사라졌다는데, 쌈지, 뭐 주머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마 탄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80통이 들어있는 탄통, 또는 탄띠, 이제 이게 사라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번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그 와중에 이
탄통띠 하나가 지금 사라진 것 같은데 무려 소총탄이 180발이 사라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북한 이 군 당국에서는 이게 누가 훔쳐간 거라면 이거 큰일 아니냐. 왜냐? 지금 10월 10일 쌍십절 노동당 창건 기념일 해서 김정은 최고 영도자 모셔다 놓고 지금 열병식 해야 되는데 그때 혹시 뭔가 사고 터지면 어떡하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을 때까지 전부 비상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대에서 지금 이 폭우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9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9명 죽었다고 보고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총알 180발 잊어먹었다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하니까 이 부대원들이 야 우리가 이 생명이 이 정도밖에 취급을 못 받구나 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고 아주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꼴 자꾸 북한군이 보여주면서 아래 위 또 그들 아래에 있는 그들 간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계속 분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저는 북한 정권 이 최고위층의 상태가 결코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물론 미국에서는 이거 뭐 건강도 괜찮고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다분히 11월 3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대선 전에 사고치지 말아다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 북한 정권 최고위층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이 아래에서도 서로 간의 불신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팽창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잘하면 되죠? 2년 후에 잘하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북한의 도발 움직임은 직접적으로 현재 없다고 밝혔지만 미군 움직임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없다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과 달리 한반도 일대에 미국 정찰 자산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에서 본토에서 증원된 미군 전력이 증가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9월 12일 확인된 항적 정보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 소속의 극비 정찰기 가운데 하나인 CL-600 아르테미스가 9일부터 4일 연속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 일대를 정찰 비행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제501 정보예단에서 운영하는 RC-12X 가드레일과 EO-5C 크레이지 호크 역시 1일 평균 6소티 이상을 보이며 북한에 대한 집중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자와와 요코타, 가데나 기지에 최소 8대 이상이 증강 배치된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P-3C PMUP 그리고 EP-3 정찰기 역시 교대로 동해상에 진입해서 심포 일대를 집중 감시하는 항적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SLBM 발사가 가까워졌다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이 증강되는 정황도 식별되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요코스카에서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대량으로 적재하는 모습이 식별되었고 본토에서 증원된 위드비 아일랜드급 상륙함 컴스톡도 해병대용 물자를 가득 싣고 요코스카에 들어왔습니다. 9월 11일에는 본토에서 발진한 B-1B 폭격기 4대가 동해에 진입해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뒤에 괌에 전개했는데요. 미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 또는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야, 지금 주일 미군 기지인 미자와 기지, 가데나 기지, 그리고 요코타 기지 이 세 기지에 정찰기가 잔뜩 배치가 됐어요. 지금 뭐 우리 주한미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 RC-12X 그리고 EO-5C 크레이지 호크 이런 정찰기 그리고 이제 오산기지에는 U2 뭐 이런 것들 외에 일본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찰기들이 주일 미군 정찰기들이 오죠. 사실 뭐 주일 미군이 아니고 미 본토에서 증원된 정찰기들입니다. 어느 기관인지는 모를 특수정찰기인 CL-600 날 연속으로 와가지고 가데나에서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올라와가지고 수도권 이 직전 서울 직전에서 바로 90도로 꺾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동해 쪽으로 가서 강릉 쪽으로 나가서 동해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감시 정찰 활동을 하고 다시 오키나와로 돌아가는 게 이 CL-600 처음 보는 정찰기인데 이게 나흘 연속으로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어요. 이 주말에도.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가데나 요코타 이런 데 와 있는 게 RC-135W 리벳 조인트 그리고 RC-12-135S 코브라볼 이런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이 코브라볼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리벳 조인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포세이돈, 그리고 EP3 감시 이 전자전 정찰기, 그리고 이제 P3에다가 이 잠만경 하나까지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PMUP 이런 개조된 버전 이런 거까지 가지고 와서 완전히 지금 동해 일대의 잠수함을 찾느라고 완전히 뭐 북적북적해요. 그리고 지상에서 움직이는 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이런 것들 탐지할 수 있는 조인트 스타즈 들어와 있습니다.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도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대규모 항공작전을 지휘하겠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정찰 자산, 지휘 자산들이 들어와서 계속 한반도 동해 상공을 감시 정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시간이 임박해 왔다. 미 주한미군 사령관은 뭐 근미래는 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자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곧 쏠 것 같다. 만약에 쏘았을 때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너 봐라, 네가 뭐 잘했다고 하더니 잘한 게 뭐 있냐,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쇼만 한 거 아니냐, 결국 결판 났지 않느냐 라고 계속 공세를 했을 때 얼마 남지 않은 대선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으나 저라면 때려버리겠습니다. 저라면 때리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 미국은 여기다가 뭔가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언론에 하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B-1B 폭격기가 3대가 이 주말에 동해에 들어왔습니다. 4대가 미 본토에서 날아와가지고 한 대는 일본 열도 바깥으로 날아가서 괌으로 갔고, 3대는 일본 열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동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합동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괌에 기존에 34 폭격 비행대 소속의 B-1B 4대가 있었는데 지금 37 폭격 비행대 소속의 B-1B 4대가 추가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대를 한 건지 추가인지 그 관련한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 본토에 34 비행대가 돌아갔다라는 정황을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 그 관련한 정보는 없어서 두 가지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대에서 4대의 B-1B가 들어왔고 4대는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뭐 돌아갔다는 그런 정보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추가 증원되어서 8대의 B-1B 폭격기가 괌에 지금 배치가 되어서 폭격기가 완전히 득실득실하고 있다, 북적북적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과연 이런 그 도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뭐 저는 도발 한번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행동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